아니 그러면 삼각산 아이원이나 북한산 SK시티나 북한산 벽산 라이브파크 아파트 걔네들은 왜 고밀도로 산 꼭대기에 지었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제 책을 읽어보셨으면 이런 말 못하죠. 왜 그때 그런 인허가를 해줬죠? 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은 서경의 연구소 심화 칼럼 해설 영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2년 우이신설선 라인을 돌아보다 라고 이제 이런 칼럼을 하나 올렸는데, 사실 서경의 연구소 칼럼은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해설 영상을 올렸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칼럼이죠. 그래서 제 책을 읽고 강의도 한 여러 번 수강해 보시고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해보신 분들이 겨우 이해를 할까? 뭐 그 정도인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이해 못한다, 내가 좀 이상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이 칼럼도 상당히 길죠. 근데 결론을 그냥 말씀드리면 2022년 우이신설선 라인을 돌아보다 라고 썼는데 돌아봐도 여전히 답이 없는 동네다. 답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굳이 이 동네에서 투자하려고 열심히 알아볼 필요가 없다. 특히 내가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 동네가 그나마 가격이 맞다고 해서 꾸역꾸역 찾아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은 그 중에서도 진짜 옥석을 잘 가려서 몇몇 군데 들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투자금 얼마 안 들여서 심지어 무ገብ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간 대비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긴 했지만 애초에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워낙 돈이 별로 없고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신 분들만 안내를 했고 다행히 그러한 곳들의 움직임이 좋아서 수익이 났습니다. 예, 실제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연립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지만 사실 강북구는 상당히 이 고수가 아니면 들어가면은 물릴 가능성이 있고 선동이 아니면 빠져나오기도 힘든 그런 곳이죠. 특히 땅의 용도가 좋지 않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제한도 있죠, 여기는. 그래서 최고고도지구 같은 제한도 있고 기타 등등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꼬여 있는 곳이어서 일반 그 민간 재개발을 순수하게 진행을 하는 그런 곳들은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미아 뉴타운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미아 3구역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미아 3구역 자이아파트가 지금 잘 공사가 되는데 거긴 왜 됐느냐? 거긴 제한이 없어요. 거긴 제한이 안 걸려 있는 땅인데, 그럼 우리가 초투가 싼 재개발이라고 해서 강북구 재개발 지금 선동하는 데는요, 싹 다 지금 제한이 걸려 있는 곳들만 팔아 제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호구짓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금액이면은 경기도 쪽에 빠른 데 들어가는 게 돈 버는 데는 오히려 더 낫다. 예,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칼럼을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북구 재개발의 무덤이고 북한산 자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건 이제 지적도를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도시계획 포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푸른색 영역이 북한산 국립공원이죠? 예, 북한산 국립공원인데, 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넘으면 이 우이동 방향으로 넘으면 우이령을 지나서 어디가 나오죠? 뭐 송추 이런 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왼쪽으로 넘으면은 은평구가 나오는데, 같은 북한산 국립공원 지대지만 은평구는 지금 개발이 잘 되고 있어요. 반면에 강북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 차이는 뭐냐? 이거는 강북구 의회 구의원들도 상당히 강북구청장을 질타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이제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은, 이거 구의회 회의록 관련된 칼럼은 또 서집달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강북구청장은 왜 강북구 재개발에 힘쓰지 않느냐. 그럼 강북구청장 나도 힘쓰고 있다.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계속 하고 있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서울시에서는 이 북한산 국립공원에 대한 미관 때문에
미관 때문에 해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죠. 실제로도 땅의 용도가 좋지 않아요. 1종과 2종 7층 이하가 뒤섞여 있는데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종 7층 이하를 풀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무조건 풀어주지 않는 상황이죠. 원문을 잘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아야지만 풀어주는데 해당 우이신설설 라인의 이 강북구 지역은 사실 정치적인 요소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4.19 이 탑도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이 근현대사의 성지와 같은 그런 곳이어서 함부로 개발의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허가가 쉽지 않은 곳이라면은 좀 인허가가 쉬운 곳으로 우리의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그게 결론입니다. 네, 참 복잡한 지역입니다. 어쨌든 보면은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자면 이 지역에 걸리는 곳들은 이 가로 경관 그러니까는 이 뷰를 이렇게 딱 봤을 때 꽉 막히는 그런 느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삼각산 아이원이나 북한산 SKCT나 북한산 벽산 라이브파크 아파트 걔네들은 왜 고밀도로 산 꼭대기에 지었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제 책에 읽어보셨으면 이런 말 못하죠. 왜 그때 그런 인허가를 해줬죠? IMF 이후에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산동네 재개발도 쭉쭉쭉 높이 올리도록 정치적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인허가를 해준 거죠. 그 당시 권력자가. 네, 그랬을 뿐이에요. 지금 부산 같은 곳이 산동네 고밀도로 아파트 개발을 하는 것처럼 부산도 도시계획이 없어서 미관 계획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추가 분담금의 여력이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사업성을 보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산동네에 고밀도로 짓는 거고 서울은요. 서울은 이젠 살만하기 때문에 미관을 지킨다. 대한민국의 수도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97년 IMF 그런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조삼모사를 또 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당시 행정처럼 그런 인허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오더라도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럼 우리는 시간을 잡아먹는 투자를 이 해당 강북구 지역에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 결론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아파트들이 나오고 나서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게 소송이 한참 난무했죠. 네, 예. 뉴스로도 나왔고 결과적으로요. 이런 아파트가 예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아파트가 정상이 아니라 이러한 아파트가 예외 특이사항이라는 것이죠. 과다한 혜택을 받고 지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가 원칙적으로 불허가 되는 겁니다.